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이나노 현황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 세계 업체의 현황을 보면 이 악전 고투 중입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 주도로, TSMC는 파운드리 사업부, 브로드컴은 설계 사업부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 매각 시나리오에서는 인텔 지분 20%를 가져갈 것이란 구체적인 숫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이 3나노 부진을 만회하고 두 번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노드인 2나노에서 역전의 발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절치부심입니다. TSMC는 팹리스들이 같은 값이면 3나노보다는 2나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트랜지스터 구조 변경을 무난히 완수해서 지금의 절대 우위 구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는 보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파운드리 3인방의 2나노, 1.8나노 수율과 관련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거밍치 애널리스트 발언입니다. 이 거밍치가 인텔의 1.8나노와 관련해서 인텔 입장에서 뼈아픈 내용을 내놨는데요. 바로 인텔의 1.8나노 수율이 20에서 최대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 연말 양산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 거밍치의 언급은 다른 IT 팁스터의 업로드와는 다른 차원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거밍치는 특히 파운드리 수율과 관련한 루머 정확도도 높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삼성의 3나노 수율이 부진해서 엑시노스 2500의 갤럭시 S25 탑재가 불발될 것이란 얘기를 가장 먼저 시장에 던졌던 이가 바로 거밍치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2500이 전량 탑재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스냅드래곤을 배제하고 엑시노스가 단독 탑재될 수 있다는 팁스터 업로드도 수두룩했었는데 거밍치 업로드 한 방에 분위기가 싹 달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삼성 3나노 수율이 10%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시장에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 삼성은 엑시노스 2500을 갤럭시 S25에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설계 구조를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일부 칩 기능 부진을 감수하고서라도 3나노로 엑시노스 2500을 양산해서 갤럭시 플립과 폴드에 탑재하기 위해서 절치부심이란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현재의 삼성입니다. 이 엑시노스뿐만 아니라 거밍치는 애플이 올해인 2025년 가을에도 자신의 AP를 TSMC의 2나노가 아니라 3나노 파생 노드인 N3P를 활용해서 제조할 것이란 관측을 가장 먼저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2나노의 활발한 생산은 내년인 2026년에 이뤄질 것임을 작년 하반기에 예측했었는데요. 지금 분위기면 거밍치의 이 발언도 적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거밍치의 인텔 1.8나노 수율 부진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거밍치는 인텔의 1.8나노에서 만드는 CPU인 펜서 레이크의 샘플 수율이 20에서 3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아웃을 마치고 대량 생산을 2나노부터 준비해야 하는 현재 1.8나노 로드맵을 충족하기가 버겁다고 봤습니다. 사실 그 직전만 해도 인텔의 수석 엔지니어라는 조셉 보네티, 이 조셉 보네티는 인텔의 1.8나노 18옹스트롱의 자신감을 보이면서 TSMC의 인텔 경영권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1.8나노에서 인텔이 성공하면 향후 몇 년 안에 공정기술 선두를 되찾고 팹리스, 빅테크 고객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경영권을 경쟁사인 TSMC에 파는 것은 최악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보네티입니다. 이 팹 겔싱어 전 CEO가 항상 말했듯이 보네티도 1.8나노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인텔 자체 네이밍이죠. 이 리본팩 기술을 활용하고 후면 전력 공급망 기술인 파워비아도 활용한다면서 펜서 레이크가 성공하면 팹리스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밍치 업로드 내용은 이와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브로드컴과 테슬라 등이 인텔 제조 기술에 실망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인텔 1.8나노 수율도 10%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거밍치는 이보다는 인텔의 1.8나노 공정 수율이 올라갔지만 이 양산에 필요한 마지노선처럼 여겨지는 60%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대로면 인텔은 최선단 노드
에서는 팹리스로 전환해야 하는 운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각한다고 하면 몸값도 하락이 불가피하겠죠. 미국 정부도 매머드 인텔 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인텔과 어거지로 얽히고 있는 TSMC에게도 적지 않은 고민과 고통을 줄 것으로 봅니다. 어찌됐든 인텔의 1.8나노 펜서레이크 향배는 파운드리 종몰과 부활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인텔 처지를 극적으로 대변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올 연말 2나노 1세대 노드인 SF2 노드 테스트에서 안정적인 수율로 2나노를 런칭하는 목표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2나노 1세대 노드에 성공해야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와 제대로 겨뤄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2나노 고객으로는 일본의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미국의 암바렐라 칩 등이 있는데요. 아마 올해부터 이들 칩의 시범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삼성의 2나노 초기 수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3나노 초기 수율보다는 낮지만 삼성 3나노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 어라운드로 바꾼 첫 번째 노드였고 2나노는 두 번째 노드라는 점에서 2나노 초기 수율 30%도 확실히 3나노보다 더 진전된 수치라고 얘기하기에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삼성으로서는 올 상반기에 엑시노스 2500을 3나노에서 무난히 양산해야 하고 또 엑시노스 2600을 하반기에 2나노에서 양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거밍치가 밝힌 인텔의 1.8나노 인텔 수율과 삼성의 2나노 초기 수율이 30%로 엇비슷한 상황인 것도 공교롭습니다. 파운드리 분야 압도적 1위 TSMC의 2나노 초기 수율이 60%인 점을 떠올리면 시작점부터가 차이가 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현재 실력이고 위상의 격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TSMC의 경우는 원래 2나노 생산이 월간 웨이퍼 기준 5만 장, 최대 8만 장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월간 웨이퍼 8만 장이면 바오산과 가오슝 공장을 최대 가동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입니다. 이 TSMC 입장에서 보면 TSMC 2나노는 내년인 2026년 하반기부터 팹리스 이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웨이 저자 CEO는 2나노에 대한 팹리스 관심이 3나노를 뛰어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시간은 더 현재로서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외신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과 맞물려서 TSMC가 애리조나에서도 2나노 칩을 양산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선단 노드를 대만에서 두고 싶어하는 TSMC 그리고 미국에서 동시에 만들길 바라는 미국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일 것으로 봅니다. 이는 수율 안정화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인데요. 60%에 달하는 TSMC의 초기 2나노 수율, 자유시보에서 보도한 이 60%라는 수율은 이런 큰 제조상의 변화를 앞두고 일종의 청신호처럼 여길 수도 있는 지표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미국으로서는 2나노까지 가급적 빨리 미국에서 생산하고 이에 맞춰서 후공정 패키징 라인도 미국에 놓기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봅니다. 인텔 인수에는 바로 후공정 라인을 보다 선진화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이게 TSMC의 2나노 공정과도 맞물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텔 1.8나노 수율과 TSMC 삼성의 2나노 초기 수율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